이번 불장이 마지막 불장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번 불장이 마지막 불장일 가능성 또한 존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이후에 한국에서는 특히 더 이제 세금을 매길 수도 있고, 그러면 더욱 힘들겠죠. 오케이,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쵸? 이제 이게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이 일봉이니까 엊그저께 맞네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어, 이 패턴 있죠? 제가 강의에서 다룬 패턴. 이 패턴 이후에 이 추세와 이 평을 타고 올라가게 된다면 뭐죠? 빔으로 쏜다. 이런 패턴 제가 커버한 게 있었고, 저희 방 이제 초심님도 이걸 언급을 했었죠, 몇 번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월봉이나 주봉을 보았을 때 전혀 하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되돌림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되돌림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양봉 마감 후 지켜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저점 이 자리를 볼 수 있었던 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 마감이 어제 했습니다. 어제 마감을 하고 되돌림을 줄 가능성을 봤는데, 되돌림을 주지 않고 지금 추가적으로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상황이에요. 이것 또한 저는 이제 다이아방에서 커버를 했었고요. 언제라면 이게 올라갈 건지 바로 웨지 형태로 그리고 있었고, 이 웨지에서 위로 이제 돌파 시 전 추가적으로 상방 가능성을 그냥 되돌림 없이 갈 거다라고 봤었습니다. 어쨌든 웨지가 위로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았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것부터 커버를 할게요. 가장 큰 거는 이 주봉급 채널링이에요. 채널링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걸 깨질 때 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불장이 컨펌이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방을 볼 가능성이 생겼다. 여기가 깨지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내린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동은 이게 한 파동이었고, 그렇죠? 이게 되돌림 파동, 이게 한 파동, 이게 되돌림 파동 뚜렷했죠. 이거는 코린도 볼 수 있는, 왜냐 조정이 나왔으니까. 좀 메이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다이버전스도 끼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다이버전스도 끼었네요. 아직도 끼어있네요. 심지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심각하게 끼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기 전에는 한 이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저항이 나오고 연봉 시그널이 나올 시 이게 한 파동이 끝난 다음에 되돌림이 줄 것 같다. 뭐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겠죠. 아니면 불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주던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알트들이 몇 개월 동안, 반년 동안은 펌핑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채널링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봤었어요. 여기서 저항 시 한 파동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게 아닐 시 이 파동이 결국에는 이 파동에 대한 연장 파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건 엘리어트 파동이니까 깊게는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제 힘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보면.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주봉 체크, 월봉 체크 굉장히 불리시하죠. 그래서 월봉 하나만 보고 매매했어도 꽤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제 최고 롱타점이 여기였죠. 되돌림 주고 여기서 롱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여기가 건강한 조정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59,000달러 저도 롱을 보고 이 만달러 추세를 쭉 먹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월봉이 마감했을 때 되돌림 보고 이 자리를 봤었죠. 668부터 박질로 들어갔었고요. 아쉽게도 1차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1차만 딱 긁고 올라온 상황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다른 현물들과 알트를 이제 선물로 잡으면서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가 볼 저항 자리는 많은 분들이 본 저항 자리예요. 전 고점이죠. 2021년도 이제 11월과 4월 때 나왔던 고점을 이었을 때 나온 추세의 저항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왜 중요하느냐? 이 추세 하나만 보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아까 누가 한글방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테더 도미넌스와 겹친 자리예요. 이거 제가 도미넌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마다 언급해드린 자리죠.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이 꾸준히 올라왔던 추세 라인이고 강한 지지 저항이 이루어질 구간이며, 만약에 내려올 시에는 매물대 추세 라인 그리고 피보나치 구간이 겹치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근데 빠르게 내리고 있어서 이 매물대는 뚫은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가 볼 자리는 추세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추세 라인에 도달할 것 같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한 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또한 있다는 오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컨펌하는 자리는 최소한 15분봉에서 1시간봉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일어나야겠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뚫고 지지받고 또 올라간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또 웨지 만드는데 갑자기 여기서 눌린 척 하다가 또 올린다? 그럼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깨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구간을 봐야 되는 거고, 오케이?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못 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저 올려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제가 다이아몬드 관점 쓰면서 핀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 핀이 22년도였네요. 네, 이렇게 제가 핀을 잘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 맞는데 핀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언제였죠? 11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 와 차트가 이렇게 보이네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갱신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알려드린 저항 구간들은 뭐다? 전부 다 단기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뜻은 예시로 들어가더라도 빠른 본절 후에 더 내려가면 그때 하방 추세를 드시는 전략.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현물도 있고 선물 롱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던 자리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이 자리를 볼게요. 이 자리 저항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항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만약에 여기가 만약 고점이 형성될 만한 구간이었다라고 판단될 시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이때 보는 거예요. 이때 반등 주고 깨지 못하고 리테스트 이후 추가적으로 하방 갔대. 불규칙으로 주고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추세의 입형 그리고 지금의 방향성이 깨졌을 때 컨펌을 하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전략을 잘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장 때마다 수익을 많이 보는 트레이더들은 분석을 하고 고점 맞추는 고래들은 반대로 청산이 났었다. 한마디로 시대가 갈리는 거예요. 반대로 원숭이 맥박으로 차트를 안 보고 롱만 치는 일반인들이 수익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숏을 치고 분석을 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봤을까요? 그냥 롱만 주구장창 돈 생길 때마다 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봤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다 벌었습니다. 저희 방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제 코이너 그분도 롱만 쳤어요. 익절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고 굳이 익절을 한 다음에 포모가 와서 불장에서 숏을 치면서 시드를 갈 바에는 꾸준히 반익절만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일본급에서 최소 하락 시그널이나 횡보가 나올 시에 그 다음에 익절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본에서 횡보나 하락 시그널 떴나요? 안 떴죠? 근데 여기서 프릭절하고 숏을 스윙을 난 들어가겠다라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일봉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일봉이에요. 안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도 솔직히 큰 손해는 없고 시드가 불려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숏을 계속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숏 치고 싶을 때마다 읽으세요라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래도 숏 자리가 아니라 저항 자리는 저는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해칭을 하시라고. 이제 그건 제 매매 스타일인데 해칭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 마음이에요. 왜냐? 저는 현물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직 익절 정리 한 번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차트가 그려지는지에 따라 또 판단이 바뀔 것 같은데 여기서 되돌림을 준다고 해도 알트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도미넌스를 이야기하면서 볼 건데 간단하게 도미넌스를 일단 봐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고요. 비트가 노란 선에서 조정이 온다면 어디까지 내릴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뭐 여기까지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쵸? 여기까지 리테스트도 솔직히 좀 극다라고 보는데 그냥 과거 불장을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 한번 세게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게 주고 이거 하락 상승장 끝났다, 불장 끝났다 하고 다 털고 그때 한 번 더 찐 상승,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이제 우리가 바라보던 그쵸 100K 이제 10만 불이죠. 10만 불의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죠. 유동성을 만들면서 이런 그림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보다 이상으로 내리면서 뭐 여기까지 간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서. 일단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상방을 돌파하면서 차트가 다시 한 번 더 바뀌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저항 구간에서 한 번을 뚫고 여기가 어디였냐면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 막 여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 갱신을 하는데 이더리움은 갱신 못하고 비트 내릴 때 같이 세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파하고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구간을 형성을 해버린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이 없죠. 이거는 어디서 바로 볼 수 있다? 도미넌스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끝난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 상승을 할 거는 나중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물을 들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목표값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단기 저항 구간들이지 목표값은 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최소한 이거에 대한 확장값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못 가도 저는 진짜 못 가도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이제 불장 이제 그 패턴대로 가준다면 그렇지만 오케이. 근데 지금 웬만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진짜 김치코인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트를 보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1. 세력이 떠납니다.
안 떠났으면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왜냐? 올리는 사람들은 세력이에요. 두 번째, 차트의 모양이 이쁘냐, 이쁜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손익비 그리고 상승할 시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차트인가. 오케이? 일단 이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정말로 많이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차트를 분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웬만한 코인들은 다 갈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글방에서 몇 번 말했었는데 김치 코인이 10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 기준에서는 최소한 950개는 불장에 상승이 올 거라고 봐요. 이 못 오는 건 50개인데 이거는 보통 세력이 이제 이 차트 악질이거나 그렇죠? 약간 뭐 세력 해가지고 올라오면 무조건 던지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플이죠. XRP. 슬프지만 왜냐 제 지인들도 많이 들고 있고 근데 XRP가 재단에서 많이 던지잖아요. 그런 코인이거나 한정적인 물량이 있는 게 아니라 루나처럼 루나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제한으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뭐 세력이 떠나가지고 올릴 힘이 없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코인은 50개예요. 그래도 왜 50개밖에 없느냐? 이런 코인들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부자. 그래서 95%가 가는데 95%면 적은 이제 퍼센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USDT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가 깨진 걸로 보이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심지어 볼 수도 있고 예쁜 추세 라인은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 내려오는 추세 라인은 뭐다? 깨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대를 봅시다. 그렇죠? 중요한 매물대가 딱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바이낸스죠. 바이낸스 말고 다른 김치코인이면 이제 업비트나 이런 곳을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과거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차트를 안다 싶으면 거기서 보세요. 일단 중요한 자리라고 보이는 자리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매물대에서 지켜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추세가 꺾인 걸로 보이고 리테스트 했다라고 가능성을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점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적이 아직은 없다. 그리고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다.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크게까지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불장이 오면 이 친구 또한 어느 정도 상승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만약에 이 코인도 올라갈까요? 라는 거면 무조건 예스예요. 저는 불장이잖아요. 1년 동안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지만 제 뭐 과거 방송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런 구간서부터 계속 불장을 봤었죠. 패턴을 불장 패턴 보면서 막 이걸 계속 했었죠. 이거 그리고 여기서도 알트 추천하고 여기서도 현물 사라 여기서도 현물 사라 여기서도 현물 사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오르는 현물은 지금도 사도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을 하는 거고 알트를 살 계획이고요. 이 코인은 그러면 살만한 매력이 있는 코인인가? 그리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어떤 것을 중요시 봐야 되느냐? 그걸 위주로 봐볼게요. 일단은 보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랙탈은 아닌데 유일하게 이제 괜찮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게 컨펌이 났고 매물대를 지켜줬다. 이 두 가지 정도예요.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만약에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빔이 나온다면 거래량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돌파를 하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2배 값이면 여기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구간까지는 목표를 가지고 가도 충분히 괜찮다. 1.618 2배가. 근데 현물은 어디까지나 여기는 단기지 결국에는 기간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구간은 1차적으로 나는 폼으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만 1차적으로 소액만 익절을 가져가는 거지 여기서 끝난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불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켜볼 것은 일봉밖에 없네요. 일봉 주봉은 주봉까지 보긴 좀 그렇고 일봉만 일단 위주로 보면 거래량이 늘면서 이 되돌림 구간들만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횡보하고 올라간다? 그럼 여기가 지지 구간일 거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내가 이거를 살까 싶으면 크게는 아니고 한 소액 정도만 담아볼 정도? 근데 이게 다른 차트 외적에 다른 이제 근거가 있더라면 그러면 조금 담아볼 만 하겠죠. 저는 차트만 순수하게 보는 거라 뭐 어쨌든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친구는 출발했네요. 아까 차트와 뚜렷하게 차이가 보이시죠? 이제 저항 구간을 이제 이러한 저항 구간들을 보시면 돼요. 뭐 추세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 추세를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쨌든 추세를 꺾으면서 어떤 게 여기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죠? 거래량이 그렇죠? 보이죠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캔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이 캔들은 저점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과 캔들을 형성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비트라고 생각하고 횡보장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고 이런 저항권에서 익절을 한다. 그래서 저항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알트 현물이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쭉 돌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이런 매물대만 잘 지켜줄 시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코인 온도 괜찮네요. 이 친구도 비슷한 코인이네요. 아까 봤던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코인이에요. 무슨 같은 회사에서 이 코인 만들었나요?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이 구간 지켜줄 시에 나쁘지 않는 자리인 것 같다. 뭐 저항 매물 때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좀 깊긴 한데 이 구간을 보고 손익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손익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가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롱 들어가면 돼요. 롱. 그래서 지금 포지션 딱 찍고 손절 찍고 익절은 어디 살 거냐? 청고점 돌파해야겠죠, 최소한.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이제 해외 트레이더, 이제 포렉스 트레이더들이 이제 쓰는 건데 저는 뭐 몇 대 몇에서 꼭 판다 이런 거는 이제 코린이들 하는 거고 분석하고 뭐 캔들 뭐 추세 나오거나 이제 뭐 현물장이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거한테 파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김치코인이다 그러면 확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고 이런 거. 저는 김치코인은 그냥 비율로 그냥 파셔도 괜찮다고 봐요. 뭐 이런 구간에서 뭐 3배값, 4배값 이런 구간도 조금씩 액절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또한. 굉장히 비슷한 거 가져줬네. 플로우 물려있는데 플로우 맞아. 저번 방송에서 그 코인 이름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던 게 플로우거든요. 봅시다. 이 친구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때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되돌림 줬었을 때 이런 거 지켜주면 좋다 뭐 이런 걸로 부상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깼네요. 근데 저점은 또 안 깼어. 왕관 패턴 자리거든요. 여기가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시에 이 친구는 또 왜 좋아 보이냐 차트가. 화가 나네 갑자기. 네,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손익비가 너무 좋아요. 무슨 뜻이냐, 저번 불장에서 이 친구는 못 올렸거든요. 너무 내리긴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매물대 깨진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매물대 깨진 것 같아요. 이 전 코인, 이거 고래형이 이거 본 코인이라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거 다른 코인이 있다는 게 OKX인가? OKX 아닌 것 같은데 그 차트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그 고래형이 왔었어가지고 어느 근데 거래소인지 제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 여긴가? 아니네. 어쨌든 많이 내렸어요. 그쵸? 많이 내리고 굉장히 그냥 세력이 떠난 차트, 맛없는 차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들이 어딘지를 파악을 할 시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차트라고 생각해요. 세력이 이때는 떠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저점에서 다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일단은 희망을 가져보는 거고, 패턴 또한 나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프랙탈 왕관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건데 3번의 상승을 올리고 3번의 하락을 주고 매물대에서 지지 저항이 일어난 상황,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저항 추세를 꺾으면서 상승할 시에 리평 또한 아까 말한 골크가 날 것이며 거래량 또한 감소가 아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코인, 그런 차트 중에 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이 코인은 손익비죠. 말도 못하죠, 손익비. 이 친구는 일단 오케이, 좋아 보입니다.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전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냐, 제가 거기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전 저점이 깨지면 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만 깨져도 전 정리할 것 같아요. 오케이. 플로우 평단이 1,700원인데 지금 물타도 괜찮을까요? 1,700원이 어디죠? 1,700원이면 한 1,001달러 한 40 정도 되려나? 뭐 여기서 되돌림을 주는 거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정말로 비트가 날아가면서 지켜주고 막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이 깨지면 오히려 차트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차이예요. 나는 이걸 아끼기 위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손익비를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긁을 것인가, 이 차이예요. 지금 버스는 출발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한 1, 2분 더 아낄까, 아니면 그냥 지금 타고 같이 출발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저라면 그냥 삽니다. 네, 저라면 시장가 긁어요. 김치코인인가? 심지어 봤었네.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170원? 7만원인데? 76원인가? 170원. 여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네, 170원이 저항 구간이네요. 도달하면 한번 정리하시고 되돌림 줬을 때 다시 사던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준다면, 아니면 한 입절만 하시던지. 하여튼 저항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런 구간까지만 가더라도 나쁘지 않네요, 차트 자체는.
근데 김치코인이라 진짜 손이 안 간다. 차트 자체만 보면 저도 솔직히 사고 싶거든요. 근데 김치코인이면 손이 안 갑니다. 저는. 현재 위치에서 상승 여부가 궁금합니다. 차트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보이죠? 제가 말한 거? 이건 좀 골정에서 나왔네. 점을 좀 긁은 게 예쁜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이 친구는. 비트 불장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산 것 같은데, 비트 그냥 전고점 돌파했을 때부터 산 거 아닌가, 이거? 11월 5일. 딱 봐도 그냥 그때부터 그냥 올린 것 같은데. 고점이 어디야? 여기네요. 11월 5일, 6일부터. 그냥 그래 보이네요. 네.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1월 5일, 6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제 왕관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졌고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알트코인이든 웬만해서는 지금 차트가 나쁠 수가 없어요. 하락이 끝났고 행보가 했고 매물대만 안 깨지고 이제 상승을 시작했더라면 괜찮아 보이는 차트예요 지금.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악으로 가볼게요. 하락이 시작했고 행보가 시작했고 저항권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여기서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매물대를 안 줬네요. 만약에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자리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거점 돌파하면서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와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상승폭을 나는 기대하고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믿으면 구매를 하시는 거고 나는 불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사시는 거고요. 다이알트방에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제 제가 추천한 것보다는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코인들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어떤 구간이 깨지면 좋을지 뭐 그런 것 등등 세이도 오늘 보긴 했었는데 방송에서는 안 봤고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 관점을 나왔어요. 알트방에서 신규 코인이면서 오르기 쉬운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면 좋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만 지켜줄 시에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도 되돌림 치고 올라가더라도 커피핸드 패턴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도 커피핸드 패턴이 형성이 벌써 되고 랠리가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커피핸드 패턴이 오면서 결국에는 상승. 그래서 이런 저항권을 깨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나온다, 지속된다 그러면 확장가까지 보면서 뭐 이런 구간까지도 심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면 현물인데 마이너스 5% 가능한가? 그 최고점에 사시구나. 텐트 감수. 네, 뭐 괜찮아 보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이컵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불장에서 꼭 시드 많이 불리시고 수익 많이 보시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출금해야지 그게 수익이고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꼭 출금하세요. 저도 운이 좋아서 최근에 많은 시드를 불려가지고 계속 출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좀 이리저리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마지막 불장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번 불장이 마지막 불장일 가능성 또한 존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트장 위주 기준이긴 한데 또 오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번 이후에 한국에서는 특히 더 이제 세금을 매길 수도 있고 그러면 더욱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빌리시고 그렇다고 또 대출 받고 막 돈 빌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슬픕니다.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발 그걸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여유 있는 자금에서 투자를 잘 하시고 천천히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